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형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정규 과정은 아니고요. 정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정규로 마이스터고 형태로. 됩니다. 예, 지금도 있고.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다른 부처들 요거는 이 외교부 지원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외교부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네, 외교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외교부에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겠다. 예, 저희 제외 공간을 원루프화해서 통합형으로 지금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푸드 수출 지원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검역이나 통관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위 모방품 대응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재국 지재권 담당 기관과 단속 기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도록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MOU를 토대로 해서 K푸드 수출 역전 공간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는 등 중점적으로 이 K푸드 관련 사업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셨던 중동 지역 할랄푸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중동 지역 공관장 회의나 아니면 한아랍 소사이어티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에 저희가 식품 홍보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도 지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ODA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식품류는 보관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 창고를 임차를 하고 새롭게 이제 운영업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운송이나 통관에 걸리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2달 이상씩 되고 뭐 유통기한이 뭐 이제 좀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배분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게 된다면은 특히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식품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에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인도 지원을 할 때는 현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 현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를 포함했을 때 그 실제적인 지원 금액에 대비해서 운송비가 너무나 높게 측정이 되어서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너무 가중한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희가 12월 말까지 식품기업 생산 물품을 총 이제 파악을 해서 한랄식품 포함을 해가지고 기업 대상 간담회를 12월 16일 날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지원할 대상 지역을 내년 초까지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그리고 현지 수용성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운송 보관 배분 및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내년 1, 2분기에 실시를 해서 시범 사업을 적어도 2분기가 되는 시점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거 약간 코멘트하면 여기 지금 농무관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제외 공간을 지금 하나로 좀 뭐 원루프 뭐 하여튼 하나로 좀 통합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온갖 기관들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까지도 지금 막 해외에다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대체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휘 감독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 해외 파견 뭐 지사든 인력이든 좀 통합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지금 외교부에서 안이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가급적 하나로 좀 묶어서 통합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무실도 따로 인력도 따로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좀 제외 공간에서는 좀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지 거기서 따로따로 막 하면 그 한 나라마다 수백 명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하여튼 그런 건 좀 외교부에서 잘 정리를 좀 준비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하십시다. 저 인사혁신처 최동석입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공관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K푸드와 관련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80년대 개인적 경험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결론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거기에 한국 채소를 기르는 농부가 한국인이었는데 굉장히 그 한국 채소를 좋아하는 독일인들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이 있거든요. 그 한국인들에게도 공급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농토를 한국 채소를 그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유통기간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체부. 네, 문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K푸드는 외국인에게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맛과 멋, 이미지와 매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문화적 자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그 혀끝에 남은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부는 K컬처의 주무부처로서 K컨텐츠가 K푸드의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체부는 관련 조직과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라이프스타일 분과 등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K푸드, K뷰티 등 이제 K컬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그 현지에 있는 식당, 한 식당에 저희가 K컬처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컨텐츠, 그러니까 굿즈라든지 혹은 인테리어 소품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고 K컬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그 식당에 와서 팬심으로 그런 것들도 즐기면서 한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의 문화 명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어떤 지원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함께 지금 K 컨텐츠 관련해서 다양한 우리의 음식과 식문화가 글로벌 OTT나 혹은 K 컨텐츠에 많이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K푸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어쨌든 이 문화 분야가 이제 선도 진출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제외 공간들은 문화 진출 교두보 이런 개념으로 거기서 예를 들면 K푸드 뭐 이런 것도 뭐 시식회를 하든 여하튼 하나의 진출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없으면 또 네, 산업부. 네, 산업부도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생각하는 저희는 좀 K푸드보다는 좀 K소비재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세 가지 문제점과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마케팅이 좀 문제가 있다. 트렌드 변화라든지 B2C 산업에 맞는 마케팅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소비재 부분에 물류 비용이 이슈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림부 장관님 말씀하실 때 인증 부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해서 산업부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이 필요 없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 분야에서는 없다는 그런 3+1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산업부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슈는 우선은 소비재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많이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한류 팬덤을 활용한 명소 팝업 스토어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한류 공연과 K 소비재 체험을 결합하는 한류 박람회를 하고 세 번째는 한류 중심지의 소비재 전시회를 참가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첫 번째 마케팅이고요. 두 번째는 역주권물 구축하고 해외 유통망 입점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고도화시키겠다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 인프라 특히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그 글로벌 그 물류 창고를 대폭 지원하겠다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외 인증 강화입니다. 저희가 코트라 내에 해외 인증 지원당 기능을 강화시키고 소비재 인증 지원 데스크를 설치해서 우리 소비재 기업들 특히 이제 식품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비재 수출부 관련해 비관세 장벽을 따른 한국판 무역 장벽 보고서를 저희들이 한번 발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AI 기반을 활용해서 해외 인증 기술 기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에도 프리미엄 기업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기업이 현재 매출이 한 11조 정도 되는데 해외에서는 매출 큰 기업이 한 100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품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유통 플랫폼과 소비재 기업의 동반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해서 소비재 기업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재 기업들의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시중은행에 출연한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의 금리를 우대하는 수출 공급망 보증보험 강화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기부요. 네, 중기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들이 수출하고 있는 푸드 쪽에 지금 9,105개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출 관련된 기본적인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농림부도 그렇고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협업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중에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서 이 로컬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로컬 브랜딩이 되고 수출까지 가는 이런 지금 형태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하는 부분들을 중기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10개사를 만들어서 글로벌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쪽으로 수출까지 가는 부분 지원하는 과제들을 지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해서 수출에 유망한 상품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품을 수출하고 싶어도 사실 의욕이 있다고 해서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상품들이 수출이 되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큰 유통기업들하고 MD들이 직접 발굴하고 이걸 상품화하는 단계까지 가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중에 25년 정도의 90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푸드, 뷰티, 패션, 라이프 이 4가지 품목에 대한 90개 제품을 K 수출 전략 품목으로 정하고 바우처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인증 관련된 설명회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좀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할랄 관련된 부분들은 농림부에서 설명해 주셨고 컬처 관련해서도 재해관 협력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부에서 이번에 K푸드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보는 게 식품 제조 관련된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인기가 났는데 생산량이 그 바탕이 되지 않아서 그 인기가 바로 죽어버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게 온라인 수출을 통해서 일단 실험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수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온라인 수출 대책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뷰티 같은 경우가 203개국에 수출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챙겨보고 있고요. 푸드 쪽도 굉장히 많은 나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떡이 이제 머무르면서 이 떡이 냉동이 풀리고 하는 과정 중에 통관이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챙겨서 왜 이 문제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공장 생산 단계 속에서 자동화하고 인증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식품이 굉장히 좀 어렵은 그 수출 품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마트 공장 구축 모델을 별도의 다른 스마트 공장 모델과는 별도로 식품과 뷰티는 따로 만들어서 다른 트랙으로 농림부랑 같이 식품협회 설명하는 과정들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가 좀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농림부는 혹시 그 김 있잖아요, 김. 김 예. 이게 저 수요가 폭증한다면서요? 네. 그 공급은 충분히 돼요? 지금 해수부 그건 김은 사실 해수부 소관입니다. 해수부 소관이? 예. 네, 해수부 차관입니다. 예. 그 양식적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공급 기반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 가격도 많이 오르겠네요. 전년 대비 한 5% 정도 지금 오르는 걸로. 그밖에 안 올랐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대신 이제 생산자들은 그에 따른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식약처. 예. 식약처 발표하기 전에 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해남에 있는 마른 김 생산 공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마른 김 생산 공장의 현장의 애로사항은 김을 이 지금 생산량을 늘리려면 김이 바다에서 이제 온 다음에 이걸 담수로 굉장히 여러 번을 씻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 김 공장들이 주로 이제 이런 섬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담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담수를 하려면 그럼 어디랑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수자원공사가 필요하고 그 기후부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섬에 담수를 어떻게 이 만들어? 담수 이게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지. 제가 갔다 와봤는데요. 정말 이 바다에서 오면 온갖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몇 차례를 세척을 해가지고 얼마나 세척을 하는지가 김 품질인데 아, 그래요? 이 김 품질이 여러 번 세척하려면 수돗물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부족해서 지금 생산의 가장 큰 바틀렉은 그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어서 식약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를. 아니 근데 제가 잘하셨어요. 들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좀 타부처의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좀 네, 기후부에서 잘 물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물공급을 하겠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네. 예, 그 식약처 얘기 드리면 식약처는 이제 K푸드의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거의 그 비관세 장벽이 잘 들어가던 우리 K푸드가 어느 날 상대국에서 규제 그거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외국 규제 기관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식약처가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의장국이고 올해 의장으로 또 선임돼서 이렇게 규제기관장이 오면 이제 규제기관 공무원들이 오는데 이 공무원들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식약처 산업들하고 이제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 식약처장님. 네. 이거 준비 열심히 아주 잘하셨는데 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엑소님도.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전문적 내용이라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도 네. 귀에 잘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냥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 들어도 뭔 말인지 잘. 저 그냥 포인트만 한 두세 개 말씀드리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덱스라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11월 달에 해수부하고 농식품부 같이 갔는데 식약처가 의장국으로 선출됐거든요. 의장국으로 되면 우리나라 김치 같은 게 그동안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했는데 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김치 캐비지라고 국제적으로 명칭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의장국이 되면 김치나 고추장 같은 거 국제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잘 지켜주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지제처. 네, 지식재산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짝퉁 뭐 위장품 단속 주무부처인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짝퉁이 없으면 명품도 아니다 이런 말. 그렇지. 우리나라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우리 제품은 짝퉁이 없냐고 항의도. 네, K푸드가 이제 글로벌 시장